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투자 더펄슨후입니다. 사실 요즘 이런 기사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나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아서 곧 경제 위기 온다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 계속해서 투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조금만 먹고 이제 곧 떠나야겠다 이런 분들 아니면은 이미 현금화하고 관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보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재무 오늘 기사고요. 미국 부채는 시한폭탄이고 이달 초 증시 급락은 경고라고 합니다. 이 부채 때문에 미국이 결국 무너지고 예전과 같은 금융 위기가 온다. 이런 기사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지금 경고라면은 8월 5일에 떨어졌던 게 실제로 금융 위기가 오면 얼마나 더 떨어질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공포를 지금 조장하는 그런 기사인데 과연 이 미국 부채라는 게 실제로 큰 위기인지 미국은 이걸 해결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부채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은 걱정을 좀 덜겠죠. 자, 미국의 부채 보시면은 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건 GDP 대비 비율입니다. 지금 99%고요. 2034년 되면 116%가 된다고 합니다. GDP 대비 비율이 늘어나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은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엄청난 고통에 빠지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 돈은 빚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명목 GDP 성장률, 인플레, 실질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GDP가 결국은 분모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미국의 부채가 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퍼센트가 지금 99%라는 건데 이 GDP가 제대로 성장만 해준다면은 부채라는 거는 사실은 괜찮다 이거죠.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GDP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서서히 이 부채를 실제로 갚지는 않더라도 부채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GDP 성장을 결국 더 중시하고 있는 거고요. 명목 GDP라는 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던가 아니면 실질적인 GDP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미국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정부가 가진 이 부채의 상대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부채가 아닙니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국채 수익률인데요. 국채 수익률은 가격에 반비례합니다. 국채 수요가 꾸준히 유지돼야 미국이 지급하는 이자가 폭증하지 않는데요. 이 국채 수익률이란 게 결국은 미국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이자인데 국채 인기가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미국이 현재 GDP 성장률로 미국의 부채를 줄이려는 그 계획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꾸준히 이 국채의 수요를 유지하려는 그런 여러 방법들을 개발해 왔는데요. 사실은 이 중국이나 일본 이런 애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어요. 차이나 어마어마하게 줄였고요. 일본도 줄이고 나서 지금 그냥 뭐 횡보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이렇게 줄이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미국 국채의 인기가 떨어지고 미국의 힘이 떨어지면서 경제 위기로 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보면은 현재 헤지펀드의 이 레버리지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레버리지로 국채를 사면은 그거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진 않고 재무부에서 일정 이거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했을 때 이 레포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채를 맡겨요. 헤지펀드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1,000원어치 맡깁니다. 1,000원을 맡기면은 현금을 빌릴 때 1,000원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이 헤어컷이란 게 국채 1,000원을 맡겼을 때 얼마의 현금을 빌려주느냐인데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원래는 담보를 맡기면은 뭐 900원 현금을 주던가 800원 현금을 줘야 되는데 이 국채 1,000원을 맡기면은 1,000원에 가깝게 거의 현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0원의 국채를 사가지고 이거를 무한으로 여러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거죠. 현금으로 국채 매수해서 국채 담보로 현금 대출받고 대출받은 현금으로 또 국채를 사는 거죠. 그 국채를 사서 또 뭘 합니까? 또 레포 시장에 맡기고 현금을 대출받아요. 그 현금으로 또 국채를 사요. 그 국채를 또 레포 시장에 맡기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지금 레버리지가 56배, 뭐 70배 이런 헤지펀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헤지펀드는 뭘 하는 겁니까? 여기 자기가 산 만큼의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겁니다. 50배의 레버리지 국채 매수를 했으면은
50대 선물 숏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험은 지금 일단 없어지고 선물과 여기 현물의 가격 차이만큼만 먹는 거죠. 일반적으로 만기가 멀수록 선물의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좁혀지면서 이 차이를 먹는 거죠. 헤지펀드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은행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은행이 보증도 서게 되니까 헤지펀드의 위험이 좀 줄어드는 거죠. 미국의 그러면은 큰 그림은 뭐냐? 이렇게 계속 레버리지로 인플레만 조정하는 게 미국의 그림이냐 했을 때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GDP가 성장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실질 GDP 성장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플레도 성장이고 실질적인 GDP 성장도 성장인데 이 실질 GDP는 결국 고용과 생산성입니다. 노동 생산성이란 거는 산업이 발전하면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산업이란 게 이런 뭐 반도체일 수도 있고 AI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인 겁니다. 얘네들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고, 이걸 투자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GDP 성장률을 올리는 거죠.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조정을 하고 실질적인 GDP 성장률이 올 때까지는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처리에서 저글링을 막 뽑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하이브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저글링을 미친 듯이 뽑아서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GDP 성장을 유도하고 이걸로 부채를 그냥 희석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 하이브가 완성이 되는 거죠. AI가 완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실질 성장률이 뒷받침되게 되면은 그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막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때가 되면은 다시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부채 크게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요. 명목 GDP 성장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미국 국채에 대한 그 수요만 받쳐준다면은 국채 수익률만 급등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코인이나 주식 떨어질 때 보면은 항상 미국 그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합니다. 수익률 급등을 하면은 이렇게 위험 자산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받쳐준다면은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한동안은 인플레이션이 견인할 겁니다. 지금 또 금리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정도까지 얘네들이 목표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목표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노동 생산성이 견인하게 되면은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현재 AI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미국 첨단 산업들이 어느 정도 발전할 때까지는 미국은 유동성을 풀 확률이 높다 이거죠. 풀어가지고 하이브가 나중에 완성돼서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뭐 경쟁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 대비 확실하게 리더십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때 되면은 뭐 주식 코인이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미국발 경제 위기를 미국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